해결 철학부터 나눠야 돼. 해결 철학을. 네. 그죠? 그 해결 철학 전에는 이 세상이 신의 종류는 달라도 신들이 주도해 갔단 말이야.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우리는 다 하늘의 그 절대적인 그 경천 사상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인류를 주도해 온 거야. 뭐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 그런데 해결 철학 타락으로부터 뭔이 생기냐? 역사의 주도권이 인간으로 왔단 말이야.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재앙이 생기는 거야. 이래서 드디어 이것이 누구한테로 왔어요? 이것이 앙겔스로 갔죠. 앙겔스가 칼막스로 갔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급 투쟁, 이 사회는 불공평하다. 계급은 크게 나누면 2개, 3개, 5개로 돼 있고, 그 심지어는 1%를 위하여 99%는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야. 이래서 얘들이 볼 때는 정의감이 뭐 가득 찼지. 왜? 지 아버지가 중소기업자 아닙니까? 그 앙길스가. 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한 거 아니야. 아니, 아버지 공장에 갔더니 말이야. 자기 아버지 하나를 위해서 말이야. 죽기 살기 이래가지고 월급만 타고 말이야. 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하는데 말이야. 돈 다 가지고 가고 말이야. 아버지는 밤새도록 노동자들을 부리기 위하여 정신적 노동한지는 모르는 거거든. 모르는 것이고, 육체적 노동만 생각하거든, 앙겔스는. 그럼 앙겔스는 자기 나름대로 분노를 가지고 해서 자기가 만든 이 계급 투쟁을 가지고 처음에는 영국을 엎으러 갔단 말이야. 영국을 엎으러 갔는데, 가서 영국을 가서 찔렀더니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찔러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영국은 요한 웨슬레가 나와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순수한 복음운동과 같지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를 순수한 복음운동자로 보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처음에는 한번 맡아고 나가면 6개월 만에 들어와.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가정도 실패했어요. 사실은 실패했는데,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아무리 말 타고 나가서 한 번 나가면 6개월 만에 들어오고 복음을 위하여 해도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다가 이거는 제도와 법을 바꾸기 전에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윌리엄 월드포스라고 하는, 이게 요한 웨슬레가 만들어 놓은 거야. 윌리엄 월드포스 무소속 국회의원 3번 떨어졌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영국에다 찔러 넣었죠. 성공했어요. 윌리엄 월드포스가 요한 웨슬레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내가 기독당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윌버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계속 한 사람이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의원들 설득해서 결국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켜. 윌리엄 월드포스가. 요한을 통과시키거든? 그 노예가 해방됐다고. 해방되니까 노예들은 이게 주인한테 잡혀 사는 습관이 돼가지고 스스로 살 힘이 없으니까 나와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서울형 노숙자처럼. 그 집에 가서 막 훔치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돈을 든 요한 웨슬레한테 노예는 노예 자리에 놔둬야지 괜히 해방시켜가지고 말이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때 만든 것이 뭐냐, 서민금융, 요즘 농협을 만들었어요. 이 요한 웨슬레는 사회운동가예요. 사회운동가. 복음운동과 동시에. 근데 감리교들 목사들 만나면 그러지. 야, 니 조상도 모르나 이 자식들아. 니들이 교리장정 때문에 우리는 뭐 기독당 못한다고? 야, 니들 조상을 알아야지. 니들 조상을. 그래서 서민금융제도를 교회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노예가 교회를 찾아오면 한 달치 월급을 교회에서 공짜로 주면 공산주의야. 이자 없이 빌려주라는 거야. 이건 자본주의야. 교회가 빌려주고. 교회만 가면 다 한 달치 월급 줘요. 나중에는 안 갚아도 돼요. 주니까 노예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서 교회가 다 해결해버렸어. 교회가. 이 상태에서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윌리엄 월드포스가 가서 자, 낫을 들고 나와, 곡괭이를 들고 와, 주인의 목을 치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노예들이. 왜? 우리 교회만 찾아가면 돈 주는데 뭐하러 곡괭이를 들고 왜 나가? 그래서 결국 보따리를 싸가지고 슬라브족으로 갔어요. 실패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를 갔느냐, 러시아 정교회 미사를 갔어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미사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주는 도포를 입은 그 분병하는 사람한테 성찬 받는 그 사람이 증오의 눈처럼 죽일 듯이 눈. 그 끝난 뒤에 불러서 자네는 주님의 가장 거룩한 몸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증오의 눈을 쳐다보나 했더니 그 이유를 알려면 내일 목화밭 농장으로 오라고. 갔더니 그날 분병하고 떡을 주는 그 장로는 지주야 지주. 그걸 받는 사람이 그 종이었죠.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거야. 때리니까 깃발이 빠져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불렀어. 일 끝난 뒤에 했더니 너 봤냐? 저 새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마야. 근데 주일날은 천사야. 그래서 난 저 새끼가 주는 떡은 안 받는 거야. 이 말을 딱 들은 칼막스가 이것은 내 밥이다 러시아는 해가지고 교사들 23명을 정교조란 말이야. 정교조가 거기서 생긴 거야. 모아가지고 이걸 완전히 혁명을 걸었어. 그래서 러시아 기대인들은 망치하고 목을 쳐라 지주의 물.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성공했단 말이야. 이건 영국은 근데 왜 공산주의를 이겼느냐? 교회 때문에 이겼어요. 감리교, 요한네스레. 러시아는 왜 졌느냐? 러시아 정교의 부패 때문에 졌어요. 다 교회 때문에 진 거야. 그 오늘날에 한국의 주사파가 왜 득세하느냐? 내가 문재인을 욕하고 개자식이라 해도 내 속에 양심적으로는 다 교회 때문에 그런 거야. 교회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길이, 러시아의 불길이 타고 내려온 거예요. 헝가리, 체코, 유고, 오스트리아, 그래서 막 불길이 내려오다가 이게 딱 멈춰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돼. 이것을 바로 안티오니오 그람시 때문에 이 말 시작했는데 깜깜해서 안티오니오 그람시가 가보니까 이탈리아 사회주의자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는 공산주의 제일 좋은데 이게 왜 가다가 왜 멈췄냐 이거야. 그때 안티오니오 그람시가 발견하기는 뭐냐. 건전한 교회, 건전한 가정, 건전한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에 딱 걸리면 공산주의는 맥을 못 춘다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그때부터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 공산혁명을 전 세계를 다 불태우려면 먼저 교회를 파괴해야 된다.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 이 전제적 국가, 그들을 말했던 불법이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란 말이야. 이걸 갖다 찌른 거지, 이제. 그걸 찔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에 있는 불화파,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것이, 공산주의는 막아냈는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섬에서 막아냈는데, 그게 그건데, 옷을 갈아입고 나온 바로 신막시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는 그게 그건데, 그거 모르고, 거기에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서 68혁명이 성공이 됐죠. 혼란세에. 68혁명의 주제가 뭡니까? 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로? 이것이 미국으로 가서 섹스로 바뀐 거죠. 히피와 섹스로. 히피와 섹스로 옷을 갈아입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신막시즘한테 다 무너지고, 히피 섹스 여기 다 무너졌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다 무너졌는데, 이게 이제 극동으로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 먹었죠. 볼셰비키 혁명이. 몽골 먹었죠. 동남아 일부 먹었죠. 이것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뭐냐. 주체 사상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서쪽으로 간 것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로 옷을 갈아입고, 북한으로 온 것은, 이것은 바로 주체 사상 옷을, 그게 그건데, 갈아입어가지고, 이걸 확 풀으니까, 남한이 군사적으로 공산주의를 이겼는데, 서양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한테 무너진 것처럼 주체 사상한테는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 양반이 무너졌잖아요. 대학 다닐 때. 그게 그건데. 무너져서 오늘날의 위기가 왔는데 이걸 다음 대통령한테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거요 제대로 나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동한 사람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을 정확히 봐버리거든. 간단하게 내가 논문 한 편도 필요 없어. 지금 말하면 쫙 정돈이 다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인류가 공산주의와 동성애 이슬람 차별주의한테 다 무너졌고, 심지어 미국의 루스벨트까지도 회오르게 보면요, 무너졌고, 그 메카시 운동이 그게 사실은 뭐 공산주의 아닌 사람들이 억울하게 우리나라 제주 사상사건처럼 처벌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형사람은 있지만, 난 반대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만약에 그때 미국에 메카시가 안 나왔으면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 미국 공산이 돼버렸어. 제주도 4.3 사건을 가지고 말이 많지만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진압 안 했으면 하고 가정을 해봐야지. 첫 번째로 바로 전라남도 공산이 돼버려. 바로 전라북도 돼버려. 그 다음에 수도권이 바로 공산이 돼버려. 그때 진압 안 했으면. 근데 이걸 놓고 문재인이가 뭐라고? 국가폭력? 국가폭력?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에 자기 대통령은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 아, 세계 이념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세계 이념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왜냐하면 루스벨트도 그때 졌으니까. 루스벨트가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는 17년 볼셰비키 혁명을 보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제도이다. 왜? 사도행전 있잖아요. 제사를 팔아, 사도를 발 앞에 두매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것은 공산주의는 성경을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라 그랬어요. 루스벨트가 그렇게 넘어갔다니까. 맞잖아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실현이라는 거지.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음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가치 철학, 이러한 역사 철학, 이러한 그 사회 철학이 완전히 무장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이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공론 이것을 추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충실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제목으로 또 이거 써나가야 돼요. 다음 차기 대통령 된 사람은 건국기둥, 이승만의 건국기둥을 완전히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승만이 미국 갔죠. 1904년도에 갔죠. 성교사를 데려갔어요. 데려갈 때는 목사만들하고 데려갔어요. 이승만이가 상대가 좀 조지 워싱턴, 하버드, 브리턴 공부하는 전체 과목의 절반이 신학이에요, 신학. 그리고 목사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어요. 목사장학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아저씨는 목사 안수까지 받고 왔어요. 전선천 박사님은. 이승만은 그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 일이, 목사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이승만도 목사 안수 받고 왔으면요, 영락교회와 쌍벽되는 교회 하나 세웠을 거야. 내가 예측한데, 이승만이가. 아마 감리교 쪽이 되겠죠. 그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이승만은 회고록에 이랬어요. 난 대한민국 전체를 목회하겠다.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자기는 목회하겠다. 그 바꾼 거죠. 대통령 하기로. 이래서 와서 이승만이가 이제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이승만 속에 공부하는 그 3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자유민주시장계 한미동 기독교 어디서 나왔느냐. 미국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계가 다 보여. 거기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뭐냐.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이승만은. 인류가. 이걸 책에 다 써줘야 돼요. 이승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야. 인류가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봤더니 불화파가 만들어 놓은 자유평등 박애입니다. 인간은 자유평등 박애의 세상에서 자유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이것도 평등도 경제적 평등이 아니야. 신 앞에 평등이야.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하다. 남녀 평등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평등이란 말이야. 이것도 완전히 지금요 좌파 애들과 대한민국은 이걸 사기를 치는 거야. 다 남자 여자 평등 아니야. 불화파가 말하는 자유평등 박애는 하나님 앞에의 평등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남자도 여자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다 평등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유평등 박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이승만이 공부한 중에 국제정치학, 그죠? 국제법, 그 다음에 인류사, 3가지거든요. 이승만이 공부한 3가지 제목인데 주로. 근데 보니까 구약시대는 제국사란 말이에요. 제국사. 뭐냐? 6대 제국사에서 살아온 거예요. 인류가. 에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헬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6대 제국사가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인데, 그런데 로마는 인간이 만든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고 정답이요. 로마로 통하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도 세계에 있는 230개 나라의 국가 속성은 다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언론부터 다 나오고 경제 모든 제도가 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로마가 인간이 만든 나라 중에 정답인데 해답인데 이 로마를 누가 먹었냐? 기독교인이 먹어버렸어. 그럼 이성만 눈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떠냐? 기독교의 국론인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의 국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바로 가자 이거예요. 바로 가자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승만이가 설계를 기독교의 국론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살아보니까 역시 이것이 정답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우리는 세계 70개 나라가 됐는데 세계 10대 나라가 됐는데 70년 만에 총 148개 나라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베로 경제학 교수가 조사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 독립된 나라 중 신흥국가 148개입니다.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 인간이 사는 제도, 민주화를 완성된 나라는 세 나라인데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근데 인구가 500명밖에 안 되니까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만이란 말이에요. 대만 2천만. 이것도 정식으로 유엔에 가입도 안 되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실제로 이 두 개를 완성한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이게 로버트 베로의 주장이야. 로버트 베로의. 위대한 나라인 거야, 대한민국이. 그래서 70년을 해봤더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유일한 나라인데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이제 책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문재인 주사파가 나타났어.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을 가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하여 이것을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와서 딱 넥타이 풀고 TF에 나가서 누구도 학생도 교수도 누구도 나와라. 나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박수를 쳐서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으로 아데나우어처럼 해야 됩니다. 아데나우어에 대해서 써야 돼. 마지막 단을 메모해 놓으세요. 우리는 독일의 아데나우어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아데나우어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왜? 아데나우어가 독일 국민들이 다 속아서 히틀러한테 빠졌죠. 근데 45년 4월 마지막에 히틀러가 애인하고도 자살했죠. 자살하자마자 그때에 빌 브란트 아데나우어가 나와가지고 독일이여 돌아가자 다시 해가지고 우리 나치 반나치법을 만들자 해서 나치를 찬양하거나 공모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은 지금도 벌금 내요. 그렇게 민주화된 독일도 이념 필요 없어요. 지금도 나치에 대해서 찬양 공모 동조하면 그건 벌금이야.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주사파를 찬양 공모 동조하는 이 황 박사 같은 사람을 바로 깜빵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또 여기서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경제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또 여기서 뭐 어떻게 중도가 어쩌고 실용이 어떻고 해버리면 영원히 대한민국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대통령으로 나오는 후보는 잘해서 국민들의 교수가 돼야 돼. 이번에 나오는 국민들에게 연예인이 돼야 돼. 탤런트가 되어서 재밌게 가르쳐야 돼요. 잘해서 그렇지. 우리도 독일처럼 나치를 칭찬하거나 나치를 찬양 공모 동조하는 무조건 깜빡 보내겠구나. 요렇게 만들어서 해야 우리가 2050년도에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예언한 그대로 골드만 삭스가 예언한 그대로 남북 간이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 통일될 경우에 세계 G2로 간다는 것을 믿기엔
기정적 확신이고, 그때 나이가 자기가 95살인데 조지 프리덤이 나는 그 현장을 2050년대에 와서 직접 보고 싶다. 이게 세계적인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박근혜와 이명박에 대해서 한 정책 실수가 뭐냐.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그 견해들을 말하지만, 실제로 박근혜 탄핵의 시작은 중국 전성전입니다. 결국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이 전성전에 간다고 할 때, 전성전이 뭡니까? 6.25 참전 기념식입니다. 성전식입니다. 성전식. 중국에. 거기를 우리 유엔 참전 16개 나라 중에 딱 박근혜 주인공 된 나라, 대한민국 한 사람만 갔어요. 단 나라 간 적 없어요. 그때 간다고 할 때에 윤병세 외교장관을 알래스카에서 미 국무장관이 불렀어요. 보세요. 언론 조사해 보세요. 불러가지고 가면 우리하고는 끝이다. 경고를 했어요. 이번에 버터에 참여 안 하면, 한국이 동의 안 하면 한국가 끝이다. 이번에도 똑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고 왔습니다. 대답하고 왔는데, 그때 박근혜와 똑같은 요구를 받은 거예요. 가면 우리하고 끝이다. 박근혜가 남은 것은요, 고집 하나밖에 없어요. 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신부 옆에 서가지고 쌩쌩 웃고 앉았어요. 그때 미국은 결론을 낸 거예요. 탄핵이라고. 미국이 탄핵을 막아줄 능력이 없는 줄 압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미국은. 뭐 북한하고 뭐 이렇게 짝짝꿍 해서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군인들을 충동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방관한 거지. 그때 결정 내린 거지. 자, 그래서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뒤에 바로 오바마한테 불려갔습니다. 한 달 만에. 바로 미국 갔잖아요, 박근혜가. 가서 오바마하고 뭔 정상회담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이거는 외교문서 30년이 지나야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같이 신경 쓰는 사람은 아는 거죠. 눈치껏. 네. 백악관에서 마지막 인사할 때, 차를 타기 전에 오바마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해요. 박근혜가 이렇게 떴다고 해요. 우리는 옛날부터 친구였었죠. 이렇게 말하죠. 지금부터 털면 나와요. 이건 전 세계 중계에 다 된 거예요. 그럼 오바마가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답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는 친구고, 자, 보세요. 친구는 친구고, 중국과 미국의 국제법의 논쟁이 있을 때는 한국은 미국 편을 들어야 합니다. 뻔한 말을 왜 하냐고. 너 죽인다 이거야. 너 어디 바람 피고 와서 신입병 할 번 차고 왔나? 너 죽었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탄핵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음 대통령은 잘 국제 외교학을 읽어내서 미국하고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언제부터 일본이 독도가 질 거라고 언제부터 떠들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틈 생기는 즉시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언제부터 중국이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 외교장관이 와서 정정군 사령관처럼 국회를 방문하면서 큰소리 뻥뻥 치고 청와대 문재인하고 회담 약속해놓고 1시간 뒤에 가고 일부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니들은 우리의 속국이다 이거예요. 속국. 아니 대국의 신하가 왔는데 니들이 뭐야? 정령 난 그때 깜빵에서 봤어요. 저런 새끼가 저 새끼 저거 다 죽여버리네 이 자식이. 중국의 외교 장관이 이 자식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중국은 한미 동맹이 벌써 선이 갔다는 것을 냄새를 맡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5,000년 지정학 역사 속에서 강대국, 러시아, 일본, 중국 열강 중에서 한국이 큰 소리 치면서 일본을 쪽발이라 그러고 로스케라 그러고 중국을 떼놈이라고 큰 소리 치고 살았던 70년은요 한미동맹 때문에 그래요. 한미동맹 때문에 큰 소리 살았는데 이제는 찍도 못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지스함 둘 다 미제입니다. 둘 다 미제. 미국이에요. 이지스함 가지고 가상 시뮬레이션 전쟁 시간에 4시간이에요. 4시간에 박살 나버렸어요. 똑같은 미제인데도 이지스함으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뭔 놈의 말이야 무슨 뭐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고? 뭐 낮은 단계 연방제?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요 철저히 여기 대해서
공부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가치관을 공유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뤄낼 수 있고 그래서 세계사회에 대한민국을 설 수 있다.